계속해서 광주 전남권이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 4주째 접어든 가운데 광주 전남에서 하루 100명 안팎의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75명이 확진됐는데 방역당국은 추가 병상 확보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김호 기자입니다. 광주시 북구에 있는 코로나19 전담병원 가운데 한 곳입니다. 몸을 움직이기 쉽지 않거나 치매가 있는 어르신을 주로 보호하는 곳인데 전체 120개 병상 가운데 남은 병상은 30개 안팎입니다. 광주시가 확보 중인 병상 수는 생활치료센터를 포함해 약 500개, 350개가 넘는 병상이 확진자들로 채워지면서 병상 가동률은 70%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전라남도도 전체 820여 개 병상 가운데 절반 가까이 찼는데 같은 생활권인 광주의 확산세에 따라 남은 병상이 한꺼번에 크게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방역당국이 추가 병상 확보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광주시는 주로 유증상 환자들이 입원해 치료를 받는 감염병 전담병원의 병상 수를 현재 260개에서 120개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무증상 환자의 재택 치료를 전면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데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이 80% 안팎까지 오른 상황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전라남도도 감염병 전담병원인 순천, 강진, 목포의료원에 마련된 병상 수를 현재 330개에서 60개 추가하고 생활치료센터를 현재 2곳에서 한 곳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대비해가지고 전국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환자가 많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병상 확보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방역당국은 또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대규모 집단 감염과 병상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시설별 지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폐수 무단 배출 의혹이 제기된 장성의 한 종이 공장이 폐기물 발생량을 축소 신고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성군은 해당 공장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연간 폐기물 발생량을 50% 정도 축소 신고하는 등 폐기물과 폐수 관리에 관한 위법사항 4가지를 적발했다면서 과태료 46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성군은 내부 제보로 제기된 폐수 무단 배출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생산량 과다로 쌀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 지역 농협조합장들이 정부의 수급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전남 지역 농협조합장들은 긴급회의를 열어 쌀 31만 톤 시장 격리와 신곡과 굴곡 혼합 판매 근절 등의 수급 대책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올해 쌀 생산량은 79만 톤으로 지난해보다 14.8%가 늘었고 가격은 지난 15일 현재 20kg에 5만 3,400여 원으로 전년 수확기보다 1.5%가 떨어졌습니다. 광주시가 정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대규모 SOC 사업 대신 인공지능 분야 지원을 건의한 것이 3년 전입니다. 마침내 우리나라 인공지능 분야 핵심 거점이 될 AI 산업 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이 첫 삽을 뜨면서 본 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성각 기자입니다. 2024년까지 4천여억 원이 투입되는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 사업. 2019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된 지 3년 만에 관련 절차를 마치고 마침내 단지 조성에 들어간 겁니다. 광주 첨단 3단지 4만 7천여 제곱미터에 들어서는 집적단지는 국가 AI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연구개발과 창업 지원, 인재 양성을 한 곳에 집약시킨 말 그대로 대한민국 AI 생태계의 중심입니다. 이곳 광주가 누구나 혁신적인 인공지능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국가 인공지능 인프라 역할을 하게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는 처리와 저장 능력이 국내 최대, 세계 상위 10위 수준으로 데이터를 기업과 연구자들이 공유하는 첫 AI 공공 인프라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이런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업의 연구 개발과 또 기술의 실증 테스트도 집적 단지 내에서 원스톱으로 지원됩니다. 지역 전략 산업과의 시너지도 기대됩니다. 메타버스와 자동차, 에너지와 헬스케어 분야를 인공지능에 융합시켜 새로운 융복합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산업도 서비스도 인공지능과 결합되지 않으면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앞으로 50년, 100년의 미래 고용과 소득을 책임질 것입니다. 정부는 집적단지 조성이 완료되는 2025년부터 2단계 사업을 통해 광주를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인공지능 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민주화, 인권, 평화의 5월 정신을 음악을 매개로 알리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5월에 창단한 5.18 청소년 오케스트라단 얘긴데요. 오늘 창단 첫 연주회를 갖습니다. 김종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사리 손으로 활을 켜는 아이들, 엄중하고 장엄한 선율이 울려 퍼집니다. 광주의 초중학생 40여 명으로 구성된 5.18 청소년 오케스트라단의 연습 현장입니다. 오케스트라가 꾸려진 건 지난 5월. 민주화, 인권, 평화라는 5월 정신을 선율을 통해 알리기 위해 학생들로만 이뤄진 오케스트라단이 결성됐습니다. 단원들은 지난 7개월 동안 주말이면 모여 첫 연주회를 준비해 왔습니다. 여름방학에도 열심히 꾸준히 주말에 나와가지고 했어요. 언니 동생들과 하니까 재밌었어요. 이렇게 5.18 정신을, 민주 정신을 계승하고자 연습하는 거 보고도 놀라웠고, 시민들은 후원금 지원으로, 예술인들은 재능 기부로 뜻을 함께했습니다.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단장은 5.18 당시 신군부에 맞서 최후까지 저항했던 최영선 씨가 맡았습니다. 5.18은 우리 광주의 역사적 자산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후배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될 정신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면서 자연스럽게 5.18 정신을 선양하자. 5.18 청소년 오케스트라단의 첫 번째 연주회는 오늘 저녁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광주시가 요소수 공급 주유소 확대 지정을 정부에 공식 건의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유관기관 TF 1차 회의를 열고 유통 거점 주유소를 북구 한 곳 이외 두세 곳이 추가로 지정되도록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 수입업체가 주유소 5곳을 통해서 공급하기로 한 물량을 더 많은 주유소에 공급할 수 있도록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을 크게 끌어내렸습니다.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이 어제보다 6도가량이나 낮고요. 한낮 기온도 7도에 머물겠는데요.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낮은 기온과 함께 곳곳에는 비가 내려서 더 쌀쌀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오후까지 5mm 미만의 비가 가끔 내리겠고요. 전남 북부 지역은 눈으로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바람은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곳곳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까지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들이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리고 낮 기온도 대부분 10도를 밑돌겠습니다. 광주 7도, 담양 8도가 예상됩니다. 여수와 공해 낮 최고 기온 10도 등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와 무안의 낮 기온 8도, 완도 10도로 쌀쌀하겠습니다. 신안도 한낮 기온 9도에 머물겠습니다. 남해서부 앞바다를 제외한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4m로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3도 안팎으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시의회가 다음 달 2일 광주시가 추진하는 일상회복지원금 조례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심의합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일상회복지원금에 대한 지역사회 의견이 다양한 만큼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 뒤 다음 달 2일 조례안을 상정해서 예산안과 함께 심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10만 원씩 지급하는 일상회복지원금안을 놓고 선심성 대책 논란과 함께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의 장기 발전 방향을 설정할 이른바 대전환 준비 TF가 다음 달에 발족합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TF에서 광주 전남 통합과 빛골 메가시티 조성 등을 비전으로 도시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 6주년을 맞아 지역의 문화예술기관과 협력을 늘려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지역의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알리기 위해서 문화예술기관과의 협력 사업을 강화하겠다면서 올해 말까지 예정된 조직 재정비 작업도 원활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5년에 개관한 아시아문화전당에는 지난 10월 말까지 관람객 1,126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올 3분기 전남 지역에서는 3,000명 이상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3분기 전남에서는 3,300여 명이 순유출됐으며 시군별로는 목포 1,100여 명, 여수 1,000여 명 순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8시 45분쯤 전두환 씨가 사망했다는 속보가 있습니다. 계속 서울 연결해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